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영화에 나온 아이언맨 수트의 정리는 끝났으니까 코믹스에 나온 아머를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코믹스에 나온 수트들도 영화만큼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영화에서는 수트, 코믹스에서는 아머라고 부르기 때문에 살짝 듣기에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1963년 3월에 첫 등장한 아머 모델 1은 영화의 마크 1과 굉장히 유사한 외관의 모델입니다. 영화와는 다르게 아머 자체에 특별한 무기는 없고, 아머로 인한 방어력 상승, 기본 근력 강화, 그리고 자력을 이용해 총알을 튕겨내거나 되돌리는 것도 가능한 수트입니다. 참고로 이 모델은 나중에 골드 색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아머 모델 2는 아이언맨의 대표적인 색상인 레드와 골드 조합을 최초로 갖고 등장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마크 1이 너무 무거워서 싸우기가 힘들고 배터리가 짧다는 점을 극복한 버전인데요. 아머 1이 작동하기 위해서 충전이 필요했던 반면에 이 모델은 태양 에너지를 바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충전이 이전 모델만큼 필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등장한 마지막 수트로는 아머 모델 3가 있는데요. 이전 모델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크게 변한 점이 없었고, 아머의 헬멧 부분에 코를 만들었다가 다시 제거한 수트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에는 딱 한 개의 아머만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때 공개된 아머 모델 4는 역시나 외형적으로는 모델 2나 3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유니빔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화 아이언맨 1편에 나왔던 오베디아와 코믹스에서 싸울 때 장착하는 수트가 바로 아머 모델 4입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등장한 수트가 아머 모델 5인데, 이 모델은 우주 탐사용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주를 탐사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력을 주로 이용했는데, 원래는 양발의 추진기에 핵 에너지가 이용됐으나 토니가 핵물질의 위험성을 알았는지 나중에는 태양력을 이용한 엔진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새로운 수트는 아머 모델 6로 이번에는 최초의 심해 탐사 수트입니다. 참고로 다른 일반 아머들도 어느정도 방수는 되지만 심해로 들어가고 물에서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작한 아머인데요. 이 아머는 영화에 나온 베로니카처럼 일반 아머에 장착되는 방식입니다. 물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어뢰와 같은 무기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머 모델 7인 스텔스 아머입니다. 말 그대로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의 통신망 자체에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수트로 올블랙이라는 점이 특징인 수트입니다. 하지만 잠입용이었기 때문에 공격 능력이 아예 없었고, 추후에 몇 발밖에 쏠 수 없는 리펄스와 약한 유니빔이 추가되긴 하지만 전투에 적합한 수트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1980년대 마지막 아머는 영화에 출연했던 마크 33과 동일한 모델인 실버 센츄리온입니다. 말 그대로 은색이 들어간 모델인데요. 스텔스 기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적의 에너지 공격을 흡수해서 되돌려보내는 기능뿐만 아니라 유니빔, 레이저빔, 자외선빔 등을 내장하고 있고, 전기, 열, 추위, 총알, 방사선 등에도 견딜 수 있는 데다가 수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모델은 기존 모델들의 총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완성형 아머 중 하나이고, 실제로 팬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1990년대부터 나오는 아머들인데요. 첫 번째는 스페이스 아머 마크 2입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무기화가 더 많이 된 모델이고, 이전에는 우주 탐사용이 핵심이었던 반면에 마크 2 모델에서는 전투에도 초점이 함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원격 조정 아머입니다. 이 원격 조정 아머는 말 그대로 토니가 직접 탈 필요 없이 정신으로만 조종할 수 있는 최초의 아머인데요. 당시 토니 스타크의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헤드기어만 쓰고 원격으로 조종했던 아머입니다. 당연히 내부에 사용자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종류의 무기와 에너지원을 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워머신입니다. 이 워머신은 코믹스에서도 로드 중령에 사용했었는데요.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아이언맨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된 토니 스타크를 대신해서 싸우러 다닌 모델입니다. 몇 번의 전투 이후에 로드 중령이 이 아머를 돌려주려고 하자 토니 스타크가 거절을 하고, 당분간은 나 대신 활동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워머신과 굉장히 유사하게 미니건과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머 모델 16일 NTU-150 원격 조정 아머입니다. 이 모델 역시 원격 조정 모델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더 다양한 무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기류가 아니라 레이저빔, 어깨 위의 빔 등 온갖 곳에 빔으로 공격하는 형태의 무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모듈러 아머입니다. 모듈러 아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헐크버스터의 오리지널 아이디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징이라면 아머의 이곳저곳에 추가적인 무기나 덩치를 키울 수 있도록 자석과 같은 종류의 부착점이 있습니다. 코믹스의 헐크버스터는 이 모듈러 아머로부터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극지방 탐사 모델 아머입니다. 이 아머는 코믹스에서도 많은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전체 디자인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고, 토니가 자신의 비밀 극지방 벙커를 갈 때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고, 영하 340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크로싱 아머입니다. 특징이라면 어깨에 있는 거대 보호대가 있고 양팔에는 유도미사일, 레이저, 광범위 공격용 리펄서 등이 내장되어 있고 토니 스타크가 직접 펼 수도 있고 원격 조정도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르네상스 아머입니다. 이 아머는 기존 아머에서 자체적인 생명 유지 장치가 추가된 모델인데 바꿔 말하자면 우주든 어디든 공기, 물, 음식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아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들 이외에도 레트로 아머, 10대 토니 아머, 실험 안전 아머 등이 있는데 이 아머들은 모두 코믹스에서 짧게 출연했기 때문에 크게 눈에 띄는 정보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생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정리해본 수트인데요. 2000년대부터 나오는 수트는 이번 파트 4와 같이 올라온 파트 5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가셔서 파트 5를 보시면 되겠고요. 추천과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